수직하다. 얘가 생김새나 함수극하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얘기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수투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이에요. 두 가지 형태였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다가갈 때 해서 x가 a에 한없이 다가갈 때 y는 어디로 다가가냐 요거 물어보는 거였고, 얘는 x가 한없이 커지면 y는 어디로 다가가나 요걸 물어봤다면 수열의 극한은 뭘 물어보냐면요, 수열 an이 있을 때 그렇다면 이 수열을 무한히 나열하면 어디 무슨 항이 나오나 요걸 물어보는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a에 하면 n번째 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구하는 일반항을 구하는 식을 구했었고, 근데 이제는 이 수열을 무한히 나열했을 때 뭐가 나열될까? 요걸 물어보는 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 일반항을 구하셔야 돼요. 일반항을 구하는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뭐 이런 이름 있는 수열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수학적 기능법에서 배웠던 점화식 개념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외워서 푸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나열한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데요. 극한값 구하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요거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뭔 소리냐? n에 관한 n차 시기로 일반항이 나오면요, 최고차는 계속 보는 법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수열을 합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얘 가지고 a에는 어떻게 구해요? sn-sn-1을 이용해서 구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사용하시면 되고, 세 번째 등차 수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은 공차가 0이 아닌 이상 계속 커지거나 공차가 0보다 크면, 공차가 0보다 작으면 계속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무한히 나열할수록 계속 커지고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발산입니다. 따라서 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는 누구냐?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의 거의 메인 수열은 등비 수열과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첫 번째고,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일반항을 구하는 것보다 공비에 대해서 가지고 수렴인지 비수렴인지를 파악을 할 건데, 문제는 이 수열 같은 경우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이 왔다 갔다 번갈아 나타나는 것도 수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무한대로 간다는 애가 숫자 개념이 아니고 상황 개념인데, 이 무한대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1이 나올지 마이너스 1이 나올지 1이 나올지 마이너스 1이 나올지 몰라서 얘네를 접해다 나타내면 계속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일정 간격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 진동이라고 그러고, 얘도 발산한다고 해요. 근데 진동도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점점점 커지는 진동이 있고, 점점점 작아지면서 어디론가 다가가고 있는 진동이 있고, 그래서 이 구분을 어떻게 할지를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에서의 발산은 두 가지 종류예요.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대로 발산,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그 다음에 진동으로 발산. 이 세 종류가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어떤 값으로 가게 되면 수렴이라고 불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수열의 극한의 대표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쭈쭈쭈 플러스 n제곱 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3n 플러스 쭈쭈쭈쭈 플러스 n 제곱 얘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를 적용시켜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고요. 얘는 n으로 묶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쭈쭈쭈 플러스 n이니까 여기다가 시그마를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면 시그마의 성질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6분의 2의 n의 세제곱이 최고차항이고 얘는 2분의 1의 n의 세제곱이 최고차항이니까 개수비교로 3분의 1분의 2분의 1이 돼서 2분의 3 해서 답을 이렇게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식정리하는 데 사용되는 게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와 시그마의 등을 식정리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트에서 배웠던 극한을 적용시켜서 최고차항 개수 비교로 가셔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고요. 리미트에 대한 성질은 똑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수렴한다고 할 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an 플러스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b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합쳐서 간단히 만들 수도 있으셔야 되고 복잡하면 이렇게 쪼개서 볼 수도 있으셔야 되는데 이따가 줄 프린트에 요거에 대한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대표적인 명제를 좀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이따 한번 받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성질 가지고 이제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요 3분의 1로 수렴한대요. 그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 2n 플러스가 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쪼개볼게요. 자, 얘도 수렴이고 얘도 수렴이니까 쪼개서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이 없으니까 3 곱하기 3분의 2 해서 2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쪼개는 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해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반항 구해가지고 극한값 구하시면 되는데 얘가 좀 특별해요. 등비수열이.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15쪽 보시면 이제 등비수열이 극한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 일반항이 A, R에 n-1을 붙여. 자, R의 범위를요, 총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또는 R이 1보다 크게 되면요 얘가 계속 커지거나 계속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진동을 하게 되고 얘 같은 경우는 계속 커져요. 따라서 이 상태는 발산이라고 부르고요. 자, R이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진동하기죠. 아까 봤듯이 위아래로. 그래서 얘도 발산입니다. 자, R이 1이게 되면 계속 A 나오기 때문에 무한번째 항에서도 A가 돼서 얘는 A로 수렴해요. 자, 얘가 문제인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유리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져서 얘가 어떤 경우냐 점점 작아지고 결국 어디로 수렴하냐 0으로 수렴합니다. 따라서 이때 얘는 R의 n-1이 0으로 가서 0으로 수렴하게 돼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뭐냐 공비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를 일반적으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 게 내신에서 잘 나오는 함정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아래 n-1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 r 1이다 하면 거짓입니다. 왜냐? 얘가 발생하더라도 이 첫째 항 a가 0이면 얘는 0으로 수렴이에요. 그래서 첫째 항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는 정해지지 않으면 항상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리는 지금 문제로 함정으로 잘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등비수열 AN이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가로치고 첫째 항은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줄 때는 얘만 수렴 조건 써놔도 괜찮은데 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얘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서 실험 조건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고요. 얘가 생각보다 내신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럼 얘 가지고 이제 계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 3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3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생각을 해보자. 얘랑 얘 중에 증가하는 속도는 누가 훨씬 빠르겠니? 얘가 훨씬 빠르겠지. 미치 크니까. 마찬가지로 얘랑 얘 중에서도 얘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지. 그 뜻은 이 값에 대해서 얘가 훨씬 더 영향력이 클까 얘가 얘가 훨씬 크겠지. 마찬가지로 얘가 훨씬 커서 미치 큰 지수식의 개수의 비로 가져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 정의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이고 얘는 9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n승인데 미치 큰 애들 제외하고 얘는 지우고 는 9. 그래서 답을 내시면 되는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썼다가는 감점이 아니고 오답 처리돼요. 대표적인 예로 이번 차관유고에서 서술형에서 좌미분 개수를 안 쓰고 좌미 썼다가 오답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술형 감점을 좀 야비하게 시키려면 이것도 오답 처리 가능하니까 조심하시고. 그럼 어떻게 푸나요? 정석 풀이는요 미치 큰 지수의 개수에 비례하기보다는 미치 큰 지수식으로 부모 분자를 나누세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에 9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n승이잖아요. 위아래를 3의 n승으로 나누면 1 플러스 3분의 2의 n승 9 마이너스 8 곱하기 3분의 2의 n승이고 등비수열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얘네가 0 얘네가 0이 돼서 1 플러스 0 9 빼기 0에서 답이 9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술형 풀이할 때는 이렇게까지 풀이를 해주셔야지 감점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 또는
이제 요거 가지고 수렴 조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얘는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공비가 미지수일 때.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이거일 때 f-2분의 1 플러스 f4의 값을 구하기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본 대로 이 x에 대한 범위를 총 4개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때 x의 n승이 얼마인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발산할 거고요. 얘는 발산하겠죠. 그러면 자, 요거 f-2분의 1은 x가 요 사이니까 얘네가 0 되면서 1분의 3 플러스 2가 돼서 5가 됩니다. 얘는. 문제는 얘예요. 그럼 사일 때는요. 정확히 말하면 요때인데 얘네가 결국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얘는 리미트 16 곱하기 4의 n승 마이너스 24 플러스 2 분의 4의 n승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위아래를 4의 n승으로 나누면 1 플러스 4분의 1의 n승 16 마이너스 22 곱하기 4분의 1의 n승이 되면서 얘네가 0 돼서 이것이 16 돼서 답이 21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비가 미지수일 때는 지금 얘네는 값을 줬지만 나눠서 각각을 구분지어서 보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책에서 뒀니 잠깐 넘겨볼게요. 이거 하나만 같이 볼게요. 15쪽 보시면은 기본 문제 1-8번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점화식으로 해서 그렇게 푼다라고 얘기가 써져 있는데 실제에서 그게 생각이 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관찰하시는 것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A1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다 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A2는 2분의 1 플러스 2죠. 그럼 A3은 2분의 1에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고요.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됩니다. A4는요 2분의 1에 4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이고요.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돼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A5는요 이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것들은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2승,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4승이 돼요. 그러면 A n번째는 2분의 1의 n-1승 되겠죠. 그 다음 요 뒤에 보시면 무슨 수열합이에요? 등비 수열합이죠.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합이라 더하기 1-2분의 1에 2에 1-2분의 1에 항의 개수 몇 개예요? 5일 때 4개고 4일 때 3개고 3일 때 2개고 2일 때 하나니까 n일 때 n-1이라고 되죠. 그래서
자, 얘는 2분의 1이고 4가 되겠죠. 이게 되겠죠? 얘로 묶으면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화식으로 풀면 물론 간단하게 편하게 풀 수 있어서 좋지만 점화식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웃한 두 항사의 관계인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는 알고 있는 점화식이면 바로 푸셔도 되지만 모르는 점화식이면 이렇게 적어도 4개에서 6개 정도는 나열을 해주셔야 규칙성이 보이고요. 우리 수업 때 얘기했었죠.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 형태, 더해지는 형태로 냅둬야 보이지 이거는 얼마, 는 얼마 형태로 놓으시면 규칙성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좀 펼쳐 놓으시고 규칙성을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석에서도 나오지만 가끔씩 나오는 애가 뭐냐 개차수열이에요. 개차수열은 항 사이에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나 등등 고난도 문제는 좋아하는 유형이라서 나오는데 자 A1, A2, A3, A4 쭉 가서 N번째 항까지 수열인데요. 수열이 얘네끼리는 규칙성이 없어요. 대신에 요 둘 사이의 관계인 차이 얘네들끼리는 수열을 이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A3을 찾기 위해서는요.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A7을 찾기 위해서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가서 B6까지 더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에 대한 일반항을 알아야지 여기다 극한을 씌우고 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냐? 첫째 항에다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가 포인트예요. 항의 개수는 n개가 아니고 n-1개입니다. BK 해서 얘를 구하셔야지 일반항이 구해지고 그거에 대한 극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차수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다루는 개념서가 정석, 바이블 말고는 안 다룹니다. 근데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개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열의 극한이에요. 해서 크게 어렵진 않지만 요게 조금 빡세요. 일반항 구하는 거. 구하기만 하시면 계산은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요거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일단 기본 문제랑 유제만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1교시, 2교시 해서 요거를 끝내시고 3교시 때 이 1장 연습 문제를 할지 토탈자 풀이를 할지 생각 좀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이랑 유제 먼저 풀어봤어요.